안녕하세요. 오늘은 롱코비드 증상 중에서 브레인 포그라는 그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나라 롱코비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언급을 해가지고 그 국무총리님이 롱코비드 대규모 조사 착수한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끔 환자분 중에서 내가 무슨 코로나 후유증이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코로나19 후유증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코드가 생겼습니다. U09.9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감염 바로 이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좀 없다가 중간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1년 이상 불편한 분들도 있고요. 대충 전체 환자 중에서 코로나19 걸린 분 중에서 30% 정도는 있을 거라고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롱코비드의 진단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과별로 많이 나눠져 있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그러니까 전문의가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그 각과별로 그 환자분들이 과를 찾아가는 그런 의료 체계가 돼버려 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 후유증은 되게 다양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진단에 한계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나온 치료 후유증 코로나 후유증 가이드라인을 봐도 좀 잘 만드셨는데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머리에 안개 낀 듯한 멍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멍하다고 했는데 그냥 그 집중력 떨어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의학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증상 범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원래 집중이 이렇게 잘 됐었는데 집중이 좀 안 된다. 아니면 좀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기억력이 좀 예전보다 떨어진다. 단어 선택하기가 좀 힘들다. 항상 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을 뜻하고요. 근데 아까 멍하다고 했는데 그냥 그 집중력 떨어지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의학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증상 범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원래 집중이 이렇게 잘 됐었는데 집중이 좀 안 된다. 아니면 좀 생각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기억력이 좀 예전보다 떨어진다. 단어 선택하기가 좀 힘들다. 항상 좀 정신적으로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을 뜻하고요. 근데 그 기존의 대처 방법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잘 자야 되는데 사실 잘 안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패드나 아이패드 같은 거 본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주도 몸에 염증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고 담배는 진짜 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즐거운 활동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힘든 세상이긴 하죠. 그리고 몸에 좋은 식사해야 되는데 가공식품 좀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런 거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충분하게 수분 섭취 많이 하시는 건데 나중에 한번 정리할 텐데 수분에 그 옮기는 그런 뇌 채널이 있어가지고 되게 수분이 정말 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포그 치료에 어떤 게 있냐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수면 상담이죠. 불면증 동반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수면제나 이런 것들 사용하거나 수면 검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EAP 치료라고 해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주로 많이 시작했고 초기에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초기에 합병증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있는 거를 갖다가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이비인후과에서 일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의 예전부터 하고 있던 치료입니다. 다만 이거를 체계화시켜가지고 논문으로 만드셔가지고 발표하시고 하고 그리고 즉각성이 있습니다. EAT 치료하면 브레인 포그가 바로 좋아지세요, 대부분. 그래서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번이 롱코비드 경우에 면역력 증강이랬는데, 그러니까 면역력 좋아지는 생활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제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걸 갖다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약도 그런 치료에 대해서의 무기로서는 사용하는 건 나쁘진 않는데 그 간 수치라든지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부담이 안 가고 좀 부작용 없어 보이고 먹으면 효과가 있다 하는 한약은 드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이외의 의학적인 그 MECSF 코로나 후유증이라든지 브레인 포그에 대한 그런 지식 그 교육 같은 거를 좀 잘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실험 단계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테 오시는 그 브레인 포그 있는 환자분들 또는 MECSF 좀 호소하는 분들한테 하는 게 EAT 치료인데요. 그 예전엔 비스퍼 치료라고도 했었고요. 그 주로 일본에서 좀 일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보통 매일 하면 좋은데 매일 못 오시니까 가능하면 일주일에 2회 정도 하다가 좋아지면은 조금씩 줄여나가고요. 요령은 좀 다양하게 좀 설명하기 복잡해가지고 좀 나중에 한번 그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또 약간 그 자율신경 건드려가지고 좀 약간 영향을 좋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결린 분들, 목 안 돌아가는 분들 이 치료해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 이런 치료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브레인 포그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방법일 것 같고 수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 본인 부담금 한 8,000원 정도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논문이 그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그 이걸 EAT 치료를 갖다가 좀 많이 활용하시는 일본 선생님이 내신 논문이신데요. 그래서 롱코비드 증상이 있을 때 EAT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치료로서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짓자면은 브레인 포그가 있으시면은 뭔가 안에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판단력이 좀 아니네. 기억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특히 이런 상황이 코로나 감염 후에 바로 직후나 아니면 어느 정도 한두 달, 세 달, 반년 뒤에 생기시면은 이 브레인 포그가 그 코로나 후유증의 일환으로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EAT를 갖다가 치료를 시도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